요즘 뉴스에서 납치다 감금이다 해서 이 나라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 이곳은 단순한 범죄 소굴 정도가 아니라 지도 전체가 사람 피로 붉게 칠해진 말 그대로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니었는데 고작 3년 9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전체 국민의 4분의 1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는데 자국 지도자가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미명 아래 자기 국민 200만 명을 청소하듯 도살해버린 겁니다. 죽어야 하는 이유는 더 기가 막힙니다. 안경을 썼다고 죽이고 손바닥이 부드럽다고 죽이고 심지어 영어를 할 줄 안다는 이유만으로 갓난아기까지 나무에 패대 기쳐 죽이면서 그들은 악마처럼 웃고 즐겼습니다. 멀쩡하던 수도 프놈펜을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로 만들고 전 국토를 거대한 무덤으로 바꿔버린 미치광이 독재자 폴포트. 인간이 신념이라는 가면을 썼을 때 어디까지 잔혹해질 수 있는지 그 끔찍한 비극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1975년 4월 17일이었습니다. 수도 프놈펜의 고요한 아침을 깨우며 굉음과 함께 낡은 탱크 부대가 들어섰는데 바로 악명 높은 크메르 루주 군이었죠. 시민들은 너 나을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와 깃발을 흔들며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지긋지긋한 내전이 드디어 끝났고 이제는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환희와 기쁨은 딱 반나절도 가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총을 든 앳된 소년병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시민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도시를 떠나라,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는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시민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아니, 방금 전쟁이 끝났다면서 도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라며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으로 군인들은 아주 그럴싸하면서도 치명적인 거짓말을 툭 던집니다. 미국이 곧 프놈펜에 대규모 폭격을 시작할 것이다. 딱 3일이다. 3일만 피해 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와라 라는 말이었죠. 당시 캄보디아 사람들은 실제로 미군의 무차별 폭격을 겪으며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이 터무니없는 말을 의심조차 하지 못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집 문도 잠그지 않고 숟가락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무작정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행렬은 단순한 피난길이 아니라 생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은 링거를 꽂은 채 질질 끌려 나왔고 만삭의 임산부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은 짐짝처럼 버려지거나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사살됐으니까요. 그렇게 활기가 넘치던 수도 프놈펜은 불과 며칠 만에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완벽한 유령 도시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3일이면 집에 갈 수 있겠지.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걷고 또 걸었지만 약속했던 그 3일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거든요. 과연 이 수많은 인파를 기다리고 있던 진짜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이 모든 광기를 지휘한 인물, 바로 폴포트라는 남자였습니다. 흑백 사진 속 그는 사람 좋게 웃고 있는 평범한 시골 촐로처럼 보이지만 그 머릿속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권을 잡은 1975년을 정년이라고 선포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캄보디아의 역사는 오늘부터 0에서 다시 시작한다. 과거의 모든 기업과 문명은 싹 다 지워버려라 라는 무시무시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폴포트의 논리는 단순하다 못해 기괴했습니다. 도시에서 서양 문물을 접한 사람들은 이미 썩어빠진 불순분자이고 글도 모르고 평생 흙만 파온 농민들만이 순수한 혁명가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나라를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농부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엔지니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강제로 논밭에 끌려가 익숙하지 않은 곡괭이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폴포트는 비료도 농기계도 없는 맨 땅에서 쌀 생산량을 기존 1톤에서 3톤으로 무려 3배나 늘리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못하겠다라는 말은 곧 반역을 의미했고 그 대가는 직결 처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하루 12시간이 넘도록 맨손으로 흙을 파고 또 팠습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줬을까요? 멀건 죽 한 국자가 하루 식사의 전부였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쥐나 뱀, 도마뱀은 물론이고 독이 있는 곤충까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목숨을 부지해했습니다. 일터가 곧 무덤이었는데 일하다 쓰러지면 그대로 흙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서 다시 일을 계속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차라리 굶어 죽거나 과로사하는 편이 운이 좋았다고 할 정도로 더 끔찍한 공포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포트는 완벽하게 순수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주 충격적인 기준을 세워 새 인간 분리수거를 시작하는데 그 기준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당시 캄보디아에 있었다면 99% 확률로 처형 대상이었을 텐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죽음의 명단에 올랐을까요? 여러분, 지금 혹시 안경 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손바닥이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끈하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1975년에 캄보디아에서 여러분은 즉결 처형 대상 1순위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고 황당했습니다. 안경을 썼다는 건 책을 많이 읽어 머리가 굳다는 증거고, 손이 곱다는 건 신성한 노동을 하지 않고 남의 등골을 빼먹으며 편하게 살았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바로 폴포트가 정한 타락한 지식인의 기준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과연 살아남으실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은 무심코 영어 단어 하나 썼다고 혹은 힘들어서 한숨 한번 쉬었다고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갔을 겁니다. 프랑스 노래를 흥얼거려도 사형, 가족이 보고 싶다고 울어도 혁명 정신이 나약하다며 가차 없이 사형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철저히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글자를 알아도 까막눈인 척, 똑똑해도 바보인 척, 감정이 없는 기계인 척 해야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죽여 살아도 절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악명 높은 S21 수용소입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뛰놀던 평범한 고등학교였던 이곳이 폴포트의 손에 들어가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고문실로 변해버렸는데요. 이곳에 끌려온 2만 명의 사람들 중 살아서 정문을 걸어 나간 사람은 고작 12명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학교 교실 안에서 무슨 짓을 벌였길래 생존자가 이토록 적었던 걸까요? 철조망 너머의 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 그 이상이었습니다. S21 수용소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학교 건물이었습니다. 칠판도 있고 책상도 그대로 있었죠. 하지만 교실 문을 여는 순간 풍경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책상 대신 앙상한 철제 침대가 놓여 있고 바닥은 온통 핏자국으로 검게 얼룩져 있었으니까요. 이곳은 반역자들의 거짓 자백을 찍어내는 공장이었습니다. 크메르 루주가 요구한 자백은 황당 그 자체였는데 평생 흙만 파던 순박한 농부에게 네가 미국 CIA 스파이라는 걸 어서 불어라 라며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CIA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물통에 쳐박고 손톱을 생으로 뽑아내거나 독이 잔뜩 오른 지네를 몸에 푸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통을 못 이긴 사람들이 맞습니다. 제가 스파이입니다 라고 거짓 자백을 하면 그제야 고문이 멈췄지만 그 대가는 당연히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잔혹한 고문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실행했던 간수들, 과연 누구였을까요? 근육질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앳된 얼굴의 10대 소년 소녀들이었습니다. 폴포트는 아이들은 백지 상태라 세뇌하기 가장 좋다면서 부모와 생이별시킨 아이들을 데려다가 감정이 없는 살인기계로 길러냈습니다. 이 아이들은 죄책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삭제당했습니다. 어른들을 몽둥이로 때리고 고문하면서도 그저 재미있는 놀이처럼 여겼죠. 수용소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 간수들이 피 흘리는 수감자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웃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그것도 아이가 어른을 사냥감 취급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이곳 S21에서 죽어나간 시신들은 매일 밤 트럭에 실려 어딘가로 옮겨졌는데요. 트럭이 향한 곳은 이 지옥의 종착역, 바로 그 유명한 킬링필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총알조차 아깝다며 아주 원시적이고 끔찍한 방법으로 마지막 학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S21에서 실려온 사람들은
캄캄한 밤이 되어서야 이곳에 도착했는데 눈앞에는 미리 파놓은 거대한 구덩이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감했을 겁니다. 아, 여기가 내 무덤이구나. 그런데 처형 방식이 정말 기괴했습니다. 군인들은 총을 쏘지 않았어요. 당시 캄보디아는 경제가 파탄나서 총알 한 발조차 아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농기구를 들었습니다. 밭을 갈 때 쓰는 도끼, 낫, 대나무 몽둥이, 심지어 날카로운 야자수 잎사귀로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생명을 키우던 도구가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된 겁니다. 이곳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소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킬링 트리라 불리는 커다란 나무입니다. 발견 당시 이 나무에는 붉은 자국과 뇌수가 덕지덕지 묻어 있었는데요. 크메르 루즈 군인들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갓난아기의 다리를 잡고 나무 기둥에 패대 기쳐 살해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풀을 베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복수를 할까봐 아예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비명을 질렀을 텐데 왜 밖으로 소리가 새나가지 않았을까요? 처형장 한가운데 있던 또 다른 나무, 일명 매직트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나무에 확성기를 매달고 경쾌한 혁명가를 귀가 찢어질 듯 크게 틀어놨거든요. 디젤 발전기의 소음과 노래소리가 뒤섞여 사람들이 죽어가며 지르는 비명을 완벽하게 덮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3년 9개월 동안 캄보디아의 땅은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폴포트의 광기도 결국 끝이 납니다. 베트남군이 쳐들어오면서 크메르 루즈 정권은 힘없이 무너졌거든요. 자, 그럼 이제 사이다 결말이 나와야겠죠? 200만 명을 학살한 악마 폴포트. 과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광장에 끌려나와 돌이라도 맞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허탈합니다. 200만 명을 죽인 학살자 폴포트. 그는 단 하루도 감옥에 가지 않았거든요. 정권이 무너지자마자 그는 태국 국경 근처 정글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무려 20년 가까이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손자 손녀 재롱까지 보면서 아주 평온한 노후를 보냈죠. 죽기 직전 한 외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 후회하십니까? 그러자 폴포트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낄 게 없다. 나는 국민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정말 끝까지 뻔뻔하죠. 사과는커녕 자기 합리화만 늘어놓던 그는 1998년 4월 낡은 침대 위에서 심장마비로 편안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나이 73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죽여놓고 정작 자신은 고통 없이 잠들듯 떠난 겁니다. 그의 장례식도 참 볼만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낡은 타이어 몇 개를 쌓아놓고 그 위에서 대충 시신을 태웠거든요. 한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었던 독재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허무한 끝이었죠. 그럼 함께 범죄를 저지른 부하들은요?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하며 재판을 연 건 사건이 터지고 무려 3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핵심 간부들은 늙어서 죽거나 치매에 걸린 상태였죠.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살자는 사라졌지만 그 죄를 물을 대상도 함께 사라져버린 셈이죠.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고 남겨진 건 뼈무덤과 상처 입은 사람들 뿐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불과 27세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노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다고 해요. 그 시절 한 세대 전체가 통째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어야 할 사람들이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지식인이 멸종하다시피 했던 나라, 선생님도 의사도 없던 나라, 캄보디아는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으며 힘겹게 재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려한 앙코르와트 사원 뒤편에는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던 수많은 영혼들의 침묵이 서려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지옥도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났을 때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잔혹한 경고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사 속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